금징어라고 불릴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며 정부는 저 멀리 케냐 앞바다로 대체어장 개척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체어장이 사라진 오징어를 우리 밥상에 다시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로 우리 해역의 어족 지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석근 국립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징어, 금징어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징어 사 먹기 어렵다. 국내 어장에 지금 씨가 말랐다고 하는데 어족 자원의 지금 변화가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생기는 거? 대표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로 이제 물이 따뜻해지니까 지금 전체로 이제 그 한류성 어종, 차고물을 좋아하는 명태, 도루묵 같은 어종들은 그 어획량이 줄고 있고, 반대로 이제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참다랑어, 또 방어, 또 최근에 정어리, 이런 어종들은 늘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 어획량은 그리 변동이 없죠. 전체 어획량 변동이 없는데. 전체 잡히는 생선은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이제 대표 어종. 대표 어종이 바뀐다. 어종이 이제 계속 교체가 되는 거죠.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10년 주기? 예, 대충 10년, 20년 정도. 10년, 20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후변화 이런 것도 10년 주기 이런 게, 기후 주기가 있습니다. 엘니뇨 이런 것 좀 해가지고. 오징어는 지금 어획량이 확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징어는 한 30년 주기로 해가지고 지금 아주 감소해가지고 제일 바닥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징어가? 그리고 또 줄어드는 게 또 뭐가 가장 명태? 대표적인 게 명태하고 또 말지치라고 지치 옛날에 지포 기억나시죠? 예, 지치가 지금 이미 90년대에 줄어들었고요. 그 정도로 어족 자원의 변화가 생기려면 우리 해역의 수온의 변화가 많아야 될 텐데 수온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4, 50년 동안 포청수만 보면 한 1도 정도 올랐는데, 1도는 육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이, 전 세계 평균 한 3배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50년간에 1도 변화가 큰 거예요? 예, 아주 큰 게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바다는 이제 아주 가장 빨리 뜨거워지는 그런 해역입니다. 우리나라 바다가. 우리나라 바다가. 그래서 유엔이나 IPCC 같은 데서도 1.5도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1.5도를 이미 우리는 1도를 초과했고요, 지금. 근데 기후변화라는 게 온도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상 한파도 나오잖아요. 수온이 좀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 낮아지는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일단, 지구 온난화가 계속 따뜻해지는 건 아니고, 변동이 커지죠. 추울 때는 아주 추워지고, 겨울에 추워지는데, 우리나라 동해 같은 경우도 물이 아래층은 좀 차가워졌거든요. 그래서 아래층이나 이제 바닥이 한 100m 정도 되는 층인데, 거기에서 하는 대구, 청어 같은 경우는 한류성 어종인데,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어획량이 크게 늘었고요. 그런데 그 한파 피해는 이제 어쪽 잔해는 별로 바다에 있는 자연 상태에 있는 물고기는 큰 피해가 없는 게 왜냐하면 도망가 버리면 되니까 따뜻한 물 찾아서.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양식장이에요. 가두리 양식이라 해가지고. 가두리 양식장. 그 양식을 이제 바닷가에 바닷물에 하는데 그물로 가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가다 놓으니까 여기서 양식하는 물고기들은 다른 데로 도망을 못 가니까 물이 차가워지면은 바로 이제 피해를 받아가지고 또 집단으로 죽을 수도 있고 매년 그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기후변화로 이렇게 어족 자원이 달라지고 잡히는 대표 어종이 많이 달라지면서 우리 해산물 수입도 많이 바뀌고 있겠네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안 잡히고 있는 대표적으로 명태. 명태도 지금 거의 안 잡히니까 또 먹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를 굉장히 제일 한 40만 톤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태 어디서 우리 제일 많이 수입하죠?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죠. 러시아. 그다음에 오징어도 안 잡히니까 또 오징어도 연내 한 4천억, 5천억 원어치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요? 그러면 이 상대 오징어가 저희가 아까 국민 안주라도 얘기했는데 이 수입을 그렇게 늘리는 길밖에 없습니까, 오징어? 다른 우리가 오징어 먹고 싶은데 그럼 수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많이 있죠. 무슨 많이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게 우리나라에서도 어장을 개척하면 동해에서 충분히 더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조업 구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해라 말하면은
굉장히 동해가 넓은데 우리가 오징어를 잡는 그 동해라는 바다는 예. 전체 동해에 비교하면 한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미개척지인데 그럼 90%는 우리가 잡지 않은 90%그 넓은 곳에는 오징어가 많다는 거예요? 예, 많이 있는데 이제 뭐 그거는 우리가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그 해역보다 10배 넓은 면적의 그런 어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가 동경 128도 이동 조업 금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대형 트롤어선, 대형 저인망이라고 하는데 큰 어선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동경 128도면 왜냐하면 경상남도 남해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동쪽으로는 저 대형 저인망 어선은 조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배는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동경 128도 더 동쪽으로는 조업을 못한다. 조업을 못해 고기를 못 잡게 돼 있어요. 그게 일제 시대 때부터 내려온 법인데 그게 지금 뭐그 120년이 됐는데 아직 전혀 바뀌지 않고 있죠. 그 누가 바꿔야 돼요? 그 바꿔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도 몇 번 바꾸려 했는데 그 우리 국내 어업 분쟁 때문에 그래서 동해 어민들은 반대하거든요. 대행토를 와서 싹쓸이 해가지고 싹 다 잡아가면 우리는 잡을 게 뭐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걸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몇 번 그걸 그 규제를 없애려다가 못 없애준 동해 거죠. 어민들은 반대를 한다. 예, 동해 저 오징어를 강원도 잡는 어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도 또 업종별 저 오징어 주로 잡는 그 선이 좀 연안 체납계라 낚시로 잡는 종인데 규모가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또 근해 체납계라 해가지고 배가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업종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동경 128도 요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징어 지금 안 잡혀가지고 어차피 동해업도 지금 거의 견디기 힘든데 폐업을 할 판이잖아요. 그런 판인데 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그 동경 128도를 풀어주면은 그 대형 트롤러선이 가서 저 어디냐면 한일 중간 수익이라고 하죠. 독도 동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또 이에 대하태라 해가지고 또 울릉 분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전통적으로 거기 오징어 굉장히 많이 잡아왔던 곳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사정 때문에 이런 분쟁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오징어를 못 잡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분쟁이 국내에서 예, 국내 어민들과의 분쟁 때문이죠. 분쟁이고 예, 혹시 예.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의 그런 분쟁이 아니고 예,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러시아에 가서 입으로 내고 가서 잡으려고 해도 요 128도 그 금지 규칙 때문에 그 대형 트롤러스는 러시아 바다에서도 입으로 내더라도 들어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입어료를 내고 예. 고기 잡는 돈을 내고도 가서 잡을 수가 잡을 수가 없다. 없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규제 128도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그래서 그걸 풀어주면은 일단은 100% 해결은 안 되더라도 충분히 더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또 요즘같이 이제 오징어 안 잡을 때 대체 어장으로서 그걸 우리나라에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해결을 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동해 어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대답을 못 내놓고 있다. 예, 해양수산부에도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나서면 됐긴데 그 이제 아마도 그 연안어선은 어민들 숫자가 수만 명이 되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표 의식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말씀하신 동경 128도 이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관련 규제, 이런 규제로 인해서 우리 지금 어획량에 생기는 문제들이 비단 오징어만은 아니겠네요. 어떤 다른 문제들은 뭐가 있습니까? 많죠. 지금 아까 조업구역 금지도 있지만은 이제 가장 큰 문제 기후 변화라 하면은 변화하는 게 변화하면 사람도 거기 맞춰가지고 변화를 해야 되고 업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못하게 다 업 규제가 워낙 촘촘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업구역을 바꾸는 것도 안 되고 조업구역도 못 바꾸고 또 주로 잡던 어종을 다른 어종으로 바꾸는 것도 안 되고 아유, 그런 규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규제가 한 1,500가지 된다는데 전 세계 규제는 다 들고 왔다는데 그런 규제가 전혀 안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금지체장 이런 것도 대표적인 이제 악법인데 금지체장은 뭐냐면은 고기가 아주 오징어 금지체장이 15cm라고 지금 규정을 했는데 금지체장이라는 것은 잡을 수 없는 예, 어느 예. 정도 일정한 크기 아니면 못 잡게 하는 길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죠. 금지체장. 예. 그럼 오징어를 보기를 들면 이제 오징어가 15cm 금지체장이거든요. 15cm. 그런데 그물로 잡으면은 15cm 이하도 잡혀요. 예. 잡히는 금지체장면은 15cm 잡은 건 골라가지고 바다에 버리고 오래 이 말이거든요. 다시 바다에 버리고 버려야 오는 말인데, 근데 그 15cm보다 작아도 이미
그물로 잡으면 다 죽어버려요. 대부분 죽고 또 아, 잡으면 이미 죽고. 예, 또 배에 올라오면 또 우리 손질하면서 다 죽고 한데 이게 그 어차피 오면 다 죽었는데 15cm도 작다고 이미 죽은 걸 또 바다에 다시 버리고 오라는 이런 금지 법이죠. 체장 규제 때문에 예. 다시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죽은 오징어를 또 던지면 무슨 다시 의미가 바다에 있느냐. 그래야 그런 게 되는 거죠. 환경 오염만 더 심하고. 예. 그런 거 또 요즘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한 10년, 20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게 총허용 어획량 제도라 해가지고 총허용 어획량. 예, 이제 네. 할당제죠.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는 뭐 10만 톤만 잡아라. 뭐 고등어는 뭐 5만 톤만 잡아라.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있군요. 예, 그걸 이제 선진국 뭐 어업이래 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일본에서 뺏겨온 긴데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그게 또 저 우리나라 어업을 발전을 아직 가로막고 있는 그런 그래요. 나쁜 제도인데 예. 근데 그 해양수산부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요. 이 정부 들어서 규제 개혁을 한다, 규제 혁파를 한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는 규제 개혁 분위기가 좀 비껴갔나? 왜 그런 것들을 좀 아니 안 뭐 하죠? 해양수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뭐 행정부처가 하는 게 뭘 하는 척하지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 그런 내지는 없고 다 뭐 전시행정이라고 합니까? 예. 뭐 하는 척만 하지 실제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그 관료 자체의 속성이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관료들의 예, 그래도 관료들이 뭔가 좀 개혁을 통해서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규제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요. 또 어떤 어종이 또 이런 규제 때문에 우리 밥상에 제대로 못 올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참다랑 참치라는 거죠. 참치가 지금 참다랑어, 참치. 예, 동해에 가면 지금 뭐 참다라가 뭐 얼마나 많은지 뭐 지금 올라와가지고 뭐 근데요. 그물 한번 던지면 뭐 수백 마리가 잡힌다는데 그거 다 버려야 되죠. 그것도. 왜 못 잡아? 그거는 또 그 국제어업협약상 해가지고 WCP 뭐 FC를 해가지고 뭐 저 참다랑은 이제 그 태평양 전체를 해유를 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뭐 이제 할당량을 정해주고 각 국가별로. 국별로 예, 근데 참치 우리나라는 약 할당량을 1,000톤 정도 할당량을 받아봤어요. 7톤, 1,000톤요. 1,000톤. 근데 잡히는 거는 지금 아마 수만 톤 잡히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죠. 다 바다에 버려. 다시 버려? 예. 그럼 죽은 거라면? 예, 그래 가지고 2년 전인가 영덕에 그 참치가 한번 영덕 해변에 몰려와 썩어가지고 막 냄새를 진동을 하고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정치망이라 가지고 이제 난에 그 그물에 이제 잡히면은 어미들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인안에 버리면 이제 환경 오염이 되니까 먼 바다까지 나가가지고 이제 버리는. 버리고 와요. 예. 그 아까운 참치를 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국가별 할당량 할당제. 때문에. 그 장 총허용 어용량 제도 똑같은 거죠. 그런 그래요. 게. 예. 근데 국가별 할당량은 우리나라만 혼자서 바꿀 수는 없는 없는 거죠. 거네요. 예, 그 국가 간에 협의를 해야 협의를 되네요. 해야 되고 일본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뭐 안 되면 탈퇴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탈퇴하면 또 은양업이 피해를 입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은양업이 주로 이제 참다랑어인데 참다랑어 저 은양으로 잡는 기나 지금 우리 동해에서 잡을 수 있는 기나 양이 비슷해요 지금. 그러다면 이제 국제적인 깨지면 이제 우리나라 은양업은 대기업이거든요. 예. 동원이나 저기 사조 이런 거 대기업이고 요 이제 우리나라 동해 잡는 건 영시업이기 때문에 기업화가 못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해 충돌이 있는데 그래 이런 걸 안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자꾸 안 된다 하지 말고 일본하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어려운 건 알아요. 국제 협상이기 때문에 아는데 중 안 되면 우리가 뭐 협정에서 탈퇴하는 방법까지 배수진을 치고 이리 강력하게 나가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부한데 동해안에 지금 참다랑어가 풍부한데 다 잡아서 버리고 있다. 그런 우리 거죠. 밥상에 올려야 되는데. 자, 이 오징어 부족한 오징어를 좀 더 수입하기 위해서 또 더 잡기 위해서 뭐 케냐에 새로운 어장을 개척한다고 하는데 바로 거기 가서 잡을 수 있습니까? 개척하면? 네, 개척하면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가서 그뭐 협상에 이불을 내든지 해가지고 가서 잡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뭐 보도 나온 거는처럼 그리 뭐 대단한 진행이 된 건 아니고 지금 그냥 탐색하는 수준에서. 탐색하는 수준. 그런 해외 어장 개척은 뭐 오징어 말고 케냐 오징어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오징어 해도 저기 원래 포클랜드 저 남미 쪽에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그다음에 페루 쪽에서도 뭐 몇만 터씩 지금도 잡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다랑 같은 경우는 또 태평양, 인도양, 뭐 대서양까지 거기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잡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그 명태 같은 건 러시아에서 우리가 가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가서 많이는 못 잡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저 꽁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본 태평양 앞바다 공해상에 있거든요. 공해상에서 잡기 있는데 뭐 조금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꽁치인데 워낙 애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못 잡고 있고
그래서 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걸 원장업이라고 하는데 계속 규모도 축소되고 또 무슨 200해리 배타적 경제 속에 이런 그런 그 국가 간의 그 자꾸 그 영역권이 자꾸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의장도 축소되고 어장이 축소되고 또 배수도 줄어들어가지고 항상 전성기 때에 비하면 지금 반도 절반도 못 잡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자, 해외 대체 어장을 개발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 인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 잠깐 하고 싶은데요. 다시 뭐 지금 2월 말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를 앞두고 있다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해역에 영향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저 영양이 0이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게 자연과학에서 0하고 동그라미 한 000 해가지고 한 동그라미 한 24개 붙어가지고 1 정도 영양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영양이 없다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 해류를 따라서 멀리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오는 동안에 뭐 해경이 있더라도 거의 뭐 아니 뭐 그런 거 뭐 해류도 생각할 필요 없이 저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났지 않습니까? 네. 났는데 그때 이제 3달 정도 지나가지고 사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방사능 물질이란 건 거의 다 99% 그때 90% 이상 그때 방출 다 됐어요. 대기로 해양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방출하고자 하는 양의 최소 1000배, 뭐 10,000배, 아마 10만 배까지 더 많은 양이 이미 방출이 됐어요. 3달 동안 방출이 되었는데. 그 3달 지나고 2011년 6월에 저 미국 MIT 대학하고 일본하고 그 과학자들이 해양학자들 공동 성서 조사해가지고 조사를 다 했거든요. 조사 결과는 뭐냐면은 거기서 후쿠시마 원전 입구에서 30km만 나와도 그 방사능 농도가 뭐냐면은 일본 측정 장비로는 아예 감지도 못할 정도로 낮아가지고 아예 감지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기준치보다 한참 아래라 이 말이죠. 아래고 그다음에 이제 MIT 장비는 좀 정밀도 높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측정이 가능했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그 일본 기준치보다도 뭐 몇 배 낮아가지고 그래서 30km만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까지 12년 지났고 12년 지났고 또 우리나라로 하면 몇만 킬로 백 돌아오는데 아니 일본 앞바다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 없는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 대한 원전에 대한 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 원전 하면 그 공포감 그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잘 모르고 이러니까 그런 건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나 이제 학계에서 교육하고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야죠. 네. 뭐 전혀 우려할만은 하지 않지만 소통은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족자원 변화 상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